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전과 온기, 그리고 최소한의 노력을 추구하도록 진화해 왔다. 과거의 거친 세상 속에서 편안함을 추구해온 끊임없는 노력은 인류를 살아남게 만든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나날이 편안해지는 거처와 완벽하게 온도가 조절되는 공간에서 도전이라고는 일절 없는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은 채 살고 있다. 사람들은 새로 등장한 편안함에 빠르게 적응하고 이전의 편안함을 더는 수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즉, 오늘의 편안함은 내일의 불편함이 되어버린 것이다. 사람들은 끔찍할 정도로 두려워한다. 이 안락한 편안함이 자신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을 최근에 많은 연구들은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불편함을 다시 경험할 때 오히려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나은 상태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죽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고생과 불편함은 결국 인간을 더 강하고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일상에서 아주 작은 불편함조차 허락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다. 단 1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지루함을 참지 못해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조금만 출출해져도 배고픔이라는 결핍을 견디지 못해 배달 앱을 켠다. 덥거나 추운 날씨를 온몸으로 느끼며 걷기보다는 완벽한 온도가 맞춰진 실내로 숨어 들어가기 바쁘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게 피곤하고 원인 모를 무기력과 번아웃에 시달리는 걸까?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이 공허함은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서가 아니라 에너지를 분출할 건강한 불편함을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 몸과 마음은 거친 길을 걷고 때로는 배고픔을 견디며 지루함 속에서 사색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내일은 출근길에 스마트폰을 가방에 깊숙이 넣어두고 창밖을 보며 오롯이 그 지루함을 견뎌보는 건 어떨까? 혹은 퇴근길에 한 정거장 먼저 내려서 약간의 땀이 나는 육체적 불편함을 스스로에게 선물해보는 것이다. 스스로 선택한 그 작은 불편함이 쳇바퀴 같은 우리의 일상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가 되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수십만 년에 걸쳐 진화하는 동안 인간이 힘든 일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생존할 수 없었다. 옛날 사람들은 늘 도전에 맞닥뜨렸고 그 거친 환경에 부딪혀가면서 인간은 점점 자신의 잠재력에 눈을 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현대사회가 도래하면서 도전받지 않고도 생존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사람들은 아주 작은 동그라미 안에 살게 되었고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라고 선을 그어두고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 울타리를 벗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이다.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실패는 곧 죽음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실패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안전한 상태만을 원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실패란 기껏해야 프레젠테이션을 망치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정도일 뿐인데도 우리는 실패의 결과를 엄청나게 과대평가하며 몸을 사린다. 삶에서 정말로 위대한 것은 결코 완전한 성공이 보장되어 있을 때 오지 않는다. 완벽하게 준비했더라도 실패 확률이 높은 도전에 과감히 뛰어드는 행동은 우리 삶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준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일단 뛰어들어 보면 두려움은 점점 사라지고 상황은 알아서 돌아가기 시작한다. 우리가 머리로는 도전을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토록 첫걸음을 떼기 어려워하는지 깊이 생각해보자. 어쩌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한 건 거창한 실패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른다. 도전을 했을 때 내 눈앞에 놓일 그 엉성하고 미숙한 첫 결과물을 마주하기가 싫은 것 아닐까? 처음 무언가를 시도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당연히 서툴 수밖에 없다. SNS 속 남들은 다 완벽하고 그럴듯하게 해내는 것 같은데 내가 처음 만들어낸 결과물은 너무 초라해 보여서 자존심이 상하곤 한다. 우리는 그 부끄러운 감정을 견디기 싫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그냥 안 한 것뿐이야 라며 스스로를 위로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 이 책은 우리에게 뼈아픈 진실을 말해준다. 그 미숙하고 엉성한 결과를 기꺼이 마주하는 불편함 없이는 내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처음의 엉성함은 실패가 아니라 내가 갇혀있던 작은 동그라미의 울타리가 막 넓어지기 시작했다는 증거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볼품없는 첫 결과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마주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성장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 결과가 조금 엉망일지라도 아주 작은 도전 하나를 저질러 보는 건 어떨까? 그 엉성한 첫걸음이 결국 우리 자신을 상상도 못한 넓은 세상으로 데려다 줄 수도 있지 않은가? 우리가 아는 인간의 모든 역사는 우주 달력으로 치면 단 27초에 불과하다. 그 광대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는 모두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하게 될 존재들이다. 행복 지수가 높기로 유명한 붓한 사람들은 자신을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로 여긴다고 한다. 산길을 걷고 있는데 500m 앞에 죽음이라는 낭떠러지가 있고 우리는 모두 그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철학자 하이데거 역시 죽음을 나의 삶 속으로 끌어와 정면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하찮은 불안들로부터 해방되어 진짜 나 자신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죽음은 겉보기엔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막상 그것을 깊이 숙고하면 오히려 내 안의 행복을 찾게 만드는 자동 시스템이 켜지는 것이다. 그제야 우리는 지금 숨 쉬며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깊이 깨닫게 된다. 할머니와 아버지를 차례로 떠나보낸 후에야 이 문장들의 진짜 의미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아,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구나. 결국 우리 모두는 언젠가 끝을 맞이하는구나. 그렇게 남겨진 시간을 살아가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당장 내일 내 삶이 급작스럽게 끝난다면 어떨까? 참 신기하게도 그 가정을 해보는 순간 어제까지 숨막히게 했던 직장 상사의 한마디, 타인의 시선, 남들과의 비교, 그 수많은 잡다한 걱정거리들이 순간이었지만 먼지처럼 가볍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느껴졌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하루를 낭비하고 남을 미워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며 살아간다. 하지만 내게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진짜로 받아들이면 죽음은 단순히 무섭고 슬픈 끝이 아니게 된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침에 눈을 뜨고 평범하게 밥을 먹는 이 일상이 얼마나 눈물나게 감사한 기적인지를 가르쳐주는 가장 강력한 스승이 되는 것이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한 번만 물어보자. 내일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어도 나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냈을까? 당신의 내일이 당연한 것이 아닌 가슴 벅찬 선물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